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사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쉬어가는 동안에 참 각 종목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세계 2부를 통해서도 다양한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세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 자막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안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2부는 여러분들의 상담 중점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자세한 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마스터님과 또 해설위원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의 문을 열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12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와 나스닥 여전히 상승폭 높여가고 있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2603포인트가 넘어가고 있는 수치인데요. 0.07%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641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0.07%로 좀 상승폭이 반납이 됐습니다. 1.19475달러로 0.07% 상승폭만 지켜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도 좀 밀렸습니다. 1294.1달러로 0.47%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크루드 오일은 지금 58달러가 방금 전에 깨졌습니다. 57.99까지 내려앉았는데 오늘 많이 약한 모습이네요. 1.70% 정도의 하락세로 57.96달러 가리키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폭이 높여가고 있고요. 일단 유로 FX와 골드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이런 상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락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뉴욕 증시 본장에서는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속보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데 김경영 PD, 자, 이 속보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기사 있나요? 네, 지금 S&P 500과 나스닥의 최고치 경신했다는 소식 이 부분은 리테일 스탁스라고 하죠. 네네. 그 소매업종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까지 사이버 먼데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쇼핑을 즐길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시스라든지 뭐 콜스, 제이시페니 같은 경우가 동반 상승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백화점주나 아마존의 이 상승이 국한되지 않고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상위 가장 지금 많이 오른 25개 종목 중에서 반 정도가 소매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계속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또 텔레커뮤니케이션스 그 텔레폰 회사 그 주가가 또 가장 활약을 하고 있는 섹터라고 합니다. 또, 네, 그렇죠. 또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서. 네, 또 네. 많이들 아시는 의류 쪽 기업이죠. 갭의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많이들 갭에서도 많이들 쇼핑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갭은 저도 좋아해요.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그 해외 직구를 하면 사이버 먼데이 상품을 살 수가 있나요? 세일 상품을? 네, 지금? 그렇죠. 지금?
네, 지금까지 오늘 이제 미국은 월요일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합니다만 다만 이 세일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좋은 물건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 많이 수도 있다. 없겠네요. 네. 네. 아까 저 쉬는 시간에 이제 네. 그 다이슨 얘기 나와가지고 네. 선재 마스터님 얼마에 사셨냐고 이제 알아보라고. 알겠습니다. 뭐 워낙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소비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드렸는데 자 일단 앞서서 S&P 500과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속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일단 상승폭이 이전에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정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라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체감과 시장과 이런 괴리가 조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출발 자체는 본장 출발 자체는 하락 출발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점점 갈수록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뭐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해설위원님 지금 이게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는 하는데 좀 체감상 그리고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좀 잘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흥분하지 말아야죠.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상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요일도 신고가였고요. 자, 오늘 2600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죠. 2600선을 기준으로 좀 밀리지만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직전에 잠깐 살짝 쿵 전일보다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사상 최고치 경신 자체가 어떤 그 굉장히 큰 시장 변동을 보여준 게 아니라는 부분을 좀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에 너무 사상 최고치 이래가지고 뭐 갑작스럽게 지금 시장이 급등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란 거죠. 지금 변동성이 오히려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전고점을 일부 돌파한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흐름이 좀 횡보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고 아직 2600선에 대한 지지나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부에서도 S&P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자 2600선에 대한 지지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 개장을 한 지 뭐 한 40분도 되지 않은 시각이기 때문에 일단 초반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명시를 하시고 또 이런 텍스트에 너무 좀 깊게 빠지셔서 너무 흥분하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좀 많이 실으시는 것은 지양하셔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덧붙여주셨습니다. 거래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기본적으로 보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래 안 하시다 갑자기 와서 나스 이렇게 올랐어? 네, 그럼요.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하려면 했었다.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이미 채널 상단부만 맞고 다시 다 밀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트들 보면. 네. 그러니까 함께 보시죠.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 부합을 뛰다 이제 시가가 시작되면서부터 여기서 돌파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냥 기다렸다 추세 상단부 돌파 못할 거에 배팅을 해서 매도를 그러니까 오차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얘네들 치면. 그래서 신고가를 했었지만 매도를 쳐서 먹어야 됐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과거형이고. 그렇지. 이미 과거형이죠. 신고가를 갱신했었다. 그래서 매도다. 네, 추세 상단은 이미 치고 나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 거래할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볼 것과 좀 더 구분해서 시점 매매라는 거는 어차피 이동 경로를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먹는 거고요. 추세 매수에서도 매도를 먹을 수가 있고 매도에서도 매수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에 대한 걸 시점 매매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죠. 이제 주식하신 어르신 분들은 이제 그 신문을 보시면서 거의 요즘도 아직도 그러세요. 어르신들 보시면 그 일간지 보시면서 뭐 주중 최고가 달성, 주중 최저치 이러면 한 2년 동안 한 200% 오른 걸 갖다가 최저치란다 이러고 사시거든요. 고점에서. 이제 그런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600선을 다시 뚫어보려고 시도를 하고 리테스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파 구간들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거래를 잘 보셔야 돼요. 정말 흥분해야 될 건 크루드일입니다. 크루드 차트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지금 12시를 기점으로 가장 크게 움직이는 현재 크루드오일이고요. 크루드오일 워낙 많이 거래하시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58.20을 하방 돌파하면서 강한 매도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매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팔을 더 밀리면서 58까지 네. 밀리면서 쭉 밀리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 이쪽 이 라인 부근에서 매도 지지선이,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이 지지 라인도 지금 뿔줄었기 때문에 자 말씀드렸던 50.60까지 현재 찍는 모습. 6권까지 나왔네요. 네, 찍는 모습 지금 네. 보여드렸습니다. 이러면 네. 56.40대까지 빠지죠. 네. 56.40. 56.40대까지 빠지고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매도를 1호까지 보고 그 다음에 1호에서 해서 20대 만약 1차 자리가 3940으로 오늘 30대를 안착을 하느냐 싸움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절을 잡고 보시라 했는데 얘가 58불을 못 버티면 52.40대까지 빠질 거고요. 장기적으로 얘네들 오펙 결정 난 다음에는 52점 중반대까지 빠집니다. 이 그림들은 네. 자체가 그렇게 빠질 거고요. 우선 이 구간들까지 빠질 가능성들이 높다. 그래서 58불을 못 지켰다는 거에 중점을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58불 때 지지력까지 뵈고 그다음에 58불 지지력에서 1호부터 매수 배팅해서 2030 놀고 있는 놈들을 계속 보면서 아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58불 못 지켰으면 얘네들은 거기까지 빠지신다 보면 됩니다. 56점 중반짜리까지를 열고 보라.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일부에서 또 짚어드린 가격대이기 때문에 참고하셨던 분들은 좋은 수익이 나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57.75까지 2% 넘는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58달러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부분을 좀 기준으로 삼아 보시면서 현재 구간은 56달러 중후반까지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복캔들 흐름이 네. 굉장히 셉니다. 하방 좀 많이 세기 세네요.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무슨 매수를 접근하시기에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매도를 못 들어갔다면 오히려 한 템포 쉬면서 지금 자리를 노려야 되는 거고 매수로 지금 여기서 영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네. 부분도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또 마스터님이 매수에 대한 의견 또 주셨는데 그 부분은 꼭 손절 잡고 대응하셔라라는 좀 짧은 손절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얘가 그래요. 저희가 네. 이제 오늘 리딩하면서 어제 금요일 날 저희가 59불 때까지 매수로 올린다. 그다음에 59불에서 매도를 쳤단 말이죠. 그걸 58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건 이유가 뭐냐면 60불대를 안착해 보려고 오펙이 갔었죠. 근데 굉장히 저번 주에 빨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60불대를 확인하고자 해서 오펙 결정 전에 가는데 왜 그러면 59불대에서 막히냐? 60불대를 먼저 쳐버리잖아요. 그럼 차익이 나와요. 그래서 59불 이상을 안착을 못 하는 거고요. 걔네들 58불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더 아래 하방 찍느냐 해서 오늘 58불대까지 우리가 끌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1호에서 얘네들 3040을 안착하냐 못하냐 그 싸움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익절을 항상 5틱 이상 가면 잡으라는 거고 네. 58불이 무너지면 매수는 그냥 오늘 아웃이다. 끝이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도 그래서 1차 자리를 38자리를 잡는데 설명할 때 우리가 2030을 네. 안착을 하냐 못하냐 그거에 대한 네.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얘네들이 큰 그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익절 잡고 아직 매수 반등으로 안 돌리는 거죠. 그게 이제 미장 때, 왜냐면 미국 애들이 결정할 거거든요. 미국 애들이 58불대를 마무리 짓고 3040을 안착 시도를 하다 보합 뛰다 빠질 거냐 아니면 추가적인 그림 만들 거냐인데 이렇게 된다면 우선은 단기 지지력까지 깬 상태죠. 단기 지지력이라면 여기서 이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두 마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꼬리 부분을 낮추는 게 이제 오늘 미장의 관건이죠. 미국 애들이 해야 될 관건이란 말이에요. 얘네들 지키고 추가적으로 낮추는 걸.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 56불 중반까지를 그냥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등 시에는 58불을 깼기 때문에 58불 저항을 두고 반등 시에도 걔네들이 계속 막아낼 거고요. 한 마디거든요. 얘네들이. 네. 매도로 오는데 한 마디, 그 다음에 다음 얘는 의미 없는 작은 마디고요. 얘 다음에는 얘 마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이어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지가 돼서 수출국, 산유 수출국 그 결정이 나서 연장이 있더라도 얘네들은 다시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52불 때까지 다시 확인하러 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격대 너무 꼼꼼하게 잡아주셔서 현재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시는 분들 크루도일 대응 정말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뭐 하시는 분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를 좀 찾으려고 좀 분주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이유가 가장 좀 눈에 꼽히는지 김경훈 PD 어떤 소식이 가장 눈에 띄나요? 네, 지금 외신에서는 지금의 하락의 원인을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셰일에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슬립, 즉 빠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밑으로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빅 익스포터스라고 하면 이제 오펙과 뭐 러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네. 이 국가들의 지금 감산이 시장을 조금 서포트할 것이라는 지금 전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시추량이 지금 11월에 좀 늘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미국의 오일 생산량은 2016년 중반 이후로 지금까지 한 15% 정도 늘어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펌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레벨에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외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유 찾기입니다. 일단 이런 시장에 대해서 김우빈 해설님 할 말씀 해주시면 뭐 원유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좀 집중을 펀더멘탈 이슈 집중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펙힘 뭐 비오펙힘 얘기 나오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힘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오일에 대해서 그런 헤게모니를 좀 미국 헤게모니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즉 셰일 오일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그 오일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거다 예상하는 건 이겁니다. 어느 특정 가격 이상 올라가면 셰일 오일을 늘릴 것이고, 단가가 안 맞으면 셰일 오일을 줄일 것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오펙은 그거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지금 최근 흐름은 어느 정도 상방으로 이제 열리면서, 박스권 상당히 열리면서 좀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러면, 셰일 오일의 공급이라는 게 굉장히 탄력적이진 않습니다. 시계를 보고 있다가, 지금 58 넘어서 바로 꼭지 열어.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생산설비를 늘리고 줄이는 거는 굉장히, 약간 시간이 이제, 있죠.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서 시차가 있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58의 상방 돌파하고 55가 박스권 상단이었다면, 중기전 박스 상단이었다면, 55를 돌파한 이후에서 탄력적으로 바로 공급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한 58 정도 오는 상황에서 이러면 단가가 좀 맞겠구나 라고 하면서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예상도 함께 반영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오일의 하락을 강화했다라는 외신의 분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차를 좀 감안하면서 투자자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워낙 차트의 흐름이 더욱더 빠르고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늦게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시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네요. 초식에 보면서 바로 지금이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아주 와닿는 말이었고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상품의 이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려면 짐 로저스의 상품 관련된 그런 책을 보시게 되면 그런 메커니즘에서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신세계인데요. 크루도일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네. 우선은 뭐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뭐 리딩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말한 걸 추세로 아직 대응하지 마시고 리딩 들으신 분들은 내일 제가 가서 다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언급 드릴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구간에서 매도 추세를 55불 그러니까 49.90까지 정확하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고점을 높인다 했었고요. 그게 59불이고 거기서 매도로 빠진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결정이 48불을 깨냐 마냐인데 우선 47.30대에서는 쫓아가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오펙 회동 비오펙 국가까지 있으니까 뭐 전반적으로 산유 수출국이라 해야 되겠죠. 걔네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우리가 리딩하면서 보는 게 여기서 추세 매도를 찔 때 얘네들 지지력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약간 낮춰서 고가를 높이냐 바로 55불을 돌파해서 고가를 높이냐 그 중요한 자리가 55.60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날 대응도 그다음에 얘네들이 끌고 가서 고점을 높이는데 중간에 파동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죠. 근데 얘네들이 거의 굉장히 급하게 갔단 말이에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급격하게 돌파를 했었죠. 그러니까 눌림이 없이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59불대에서 막힐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그럼 걔네들은 추세 저항이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 추세 저항을 정확하게 맞고 무너지는 애들이죠.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는 우리가 56불 중반까지 였는데 그게 오펙 회의 전이냐 후냐죠. 그래서 얘네들이 무조건 뚫겠다고 들어가는 분명히 분할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 확산 세기 형식의 수렴해서 빠진 다음에 안착을 해서 안착을 지지력을 받고 59불까지 간 애들은 얘네들 중심 라인들 따라서 중심 라인들 형성할 거거든요. 그럼 오펙 회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죠. 그 다음에 악재도 아직 흘러나오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중간에 멈춰서 60불대 확인하는 시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59불 안착 모다들은 58.50부터 매도를 분할로 대기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여기서 뭐 56불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56.40대를 치고 뭐 간다 해서 여기서 57불, 57.40 아래부터 계속 쫓아가면 그건 물려요. 어차피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심 지지력들 상단부가 있고 하단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중심에서 멈춰서 오펙 결정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걔가 결정이 나든 안 나든 걔네들은 한번 밀릴 거라고 봅니다. 네. 밀려요, 걔네들이. 그래서 60불 때부터 52불 때까지 굉장히 바운드를 크게 확보하고 그 다음에 56점 중반짜리를 하나 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네들이 빠지면 얘네들 58불에서 잠깐 누르는 것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내일에서 우리가 롬프하고 스캐핑을 또 다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중간 파동 흐름들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다 어려웠기 때문에 걔네들은 스캐핑하고 익절 5틱에서 10틱 이상 가면 익절 잡고 대응하시는 것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롱포는 지금 쫓아가면 분할 대비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얘네들이 멈추면 지금 그게 있어요. 뭐냐면 보통 리테스팅이라 그러거든요. 누군가가 매수를 계속 따라잡아요. 그럼 차익을 안 하고 얘네들이 눌림이 없다는 거는 차익을 안 하고 계속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오펙 회동이 지금 이틀 남았잖아요. 네. 그럼 그 전까지는 이 이슈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고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60불대 근처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눌림 없이 아래 구간 눌림 없이 지속적으로 받쳐내고 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지지력들에서 보통 5개에서 10개 이상 덜 찍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단가가 급격하게 빨리 올라갔죠. 네네. 그러면 내일이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매수로 끌고 왔던 애들이 차익을 누군가가 먼저 해버릴 수 있죠. 특히 미국 애들은 뭡니까? 내일이 자기들한테 29일인데 내일 자기들이 29일 딱 하면 얘네들이 유럽장하고 아시아 애들이 먼저 익절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루 전부터 익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59불에서 58불까지는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림이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눌림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오늘 미장에서 결정할 그림이거든요. 걔네들이 58불은 못 지킨 거죠, 지금. 그 다음에 1020 치던 애들이 50pb 지금 밀려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차익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시간차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항상 하루가 늦기 때문에 하루 이틀,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크루드오일이나 해선에서 차익이 나오는 게 보통 이슈가 강할 때는 금요일날 차익이 나오고요. 이슈가 애매모호하거나 너무 빨리 움직이는 애들은 보통 목요일날 차익이 나와요. 그 이유가 금요일날 미입장이 열리면 다른 애들은 금요일날 금요일날 아시아 유럽장을 다 끝마치고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올 시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시간이 우리보다 늦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염두에 두고 전체 흐름, 그 다음에 기술적인 그림을 같이 보셔야지 이 중간 파동이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복잡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라. 오늘 먹은 걸로 충분하다. 그 다음에 58불 지지력에서 익절을 하셨든, 거기서 10개를 버리셨든, 어차피 고가에서 100개 내려온 거 10%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무리해 배팅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 리딩 방송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바운더리가 크네요. 52달러에서 60달러. 네. 네, 왜냐하면 얘네들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정확하게 찍을 거예요. 근데 네. 중간 파동이란 거는 그게 보면 700pb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중간 자리가 그러면 한 3,400픽 되죠. 중간 파동이 바뀌어요. 하루 지금 변동성이 100픽 정도인데 그렇다면 뭐 100픽에서 150픽이 최대로 열려서 움직이다. 지금 70픽에서 100픽밖에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섹션별로 그림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얘네들 차익은 뭐 이렇게 지키다가 2030 계속 시도하다가 얘네들이 누르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이제 손절 라인이나 익절이 계속 밑에
때려지는 거죠. 그러면 매수포를 이렇게 끌고 왔는데 고가에서 100핍이 처음 밀렸어요. 그렇게 중간에 많이 밀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200~300개 올라가면 그 중에서 뭐 조금 밀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그 매수에 대한 익절들이 차익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밀려서 또 멈춰서 보합 들고 계속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확산의 중심 지지력들 근처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막연하게 배팅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길게 보는 관점 그리고 현재 시간에서의 또 관점도 또 아주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에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또 마스터님이 아주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가격적인 이유 그리고 앞으로 뭐 있을 29, 30 이런 회의에 대한 부분 어떤 이슈를 조금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김경윤 PD? 네, 지금 30일에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외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펙 미팅을 앞두고 이 오펙 카르텔, 오펙 그룹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Post announced deal extension despite Russia concerns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지금 뭐 감산을 할까 말까 한다라는 소식은 며칠 전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르텔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이 감산 연장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러시아가 큰 틀에서는 동의를 했다라는 뉴스가 지난 금요일에 블룸버그를 통해서 지금 전해져 왔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아웃라인 면에서는 지금 프로랑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이제 감산을 연장하는데 동의는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for how long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또 불확실한 부분이다라고 외신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기대보다 연장하는 기간이 좀 적게 나타난다면 그 시장에 좀 충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러시아 측에서 감산 연장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지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간이 핵심이라는 점이 좀 중점적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이런 오펙 회의에 대해서 내용 나올 때 기간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맞추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가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좀 급격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에 맞춤 실시간 리딩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1부에서 못 다룬 골드 네 번째 이슈 빠르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부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드렸을 때 가격대보다는 좀 밀린 가격대죠. 1293달러까지 좀 늘렸습니다. 1293.2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서 뭐 거의 13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 1293달러까지 네, 눌린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지금 해설위원님 다운이시고 마스터님도 다운이고요. 저는 업이고요. 김경영 PD도 업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일단 해설위원님 골드 의견 빠르게 들어볼게요. 예, 빠르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네. 차트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굉장히 골드가 장 시작부터 계속 상승 흐름이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골드가 강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12시를 기점으로 큰 저항을 조정을 받고 저항대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을 하면서 최근 전고점 부분을 상방 돌파하면서 아까 말씀인 130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림이 나왔는데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1300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도달하지 못하고 좀 생각보다 강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상승한 부분은 어느 정도 휩소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하방 압력이 좀 더 세다. 그래서 지금 뭐 매도 급소라고 보긴 어렵지만 현재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매도를 벌써 봤을 때 이 전고점 라인 여기가 뚫려주는 이 가격이 매도 급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왜냐면은 이제 어떤 그 매수와 매도 세력의 이제 공방이 있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뚫리는 이 자리 뚫리고 다시 올라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한 1295가 굉장히 중요한 매도 진입 자리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일단 그 하방에 있기 때문에 매도 관점을 좀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1295까지 왔을 때 그때 저항시 그러니까 돌파되면 안 되고요. 저항시 매도를 하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300달러 가까이에서 좀 밀린 흐름에 대해서 좀 매도적인 그런 힘이 조금 더 세 보인다라는 말과 함께 현재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경훈 PD, 자, 골드 의견도 추가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네, 업에 대한 반대 의견 좀 주셨는데. 네. 일단 달러가 지금 계속해서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로 대비해서 지금 달러가 2개월 내 최저치를 터치를 한번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아까 전에 골드가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국 등 뭐 아시아 증시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에 들었던 의견은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일단은 상승을 할 것이지만 뭐 그렇게 크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신 측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지금 골드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에 어떤 안전자산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중국 채권이나 뭐 주식에서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점을 지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유로 말씀을 드리면 독일이 지금 지난주에도 유로존에서 나온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맞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 그 경기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인해서 유로 대비해서 달러가 지금 현재 약세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전문가의 의견은 달러와 골드 가격 간에 지금 인버스 관계가 시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더 큰 베팅을 할 만큼 탄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을 지금 또 밝히고 있네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은 하겠지만 뭐 상승한다 하더라도 움직임은 좀 박스권을 만들 것이라고 본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상에도 골드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품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일 파월 청문회가 있을 예정인데 네. 이와 더불어 연준의 움직임에도 좀 주목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도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앞서서 신규주택 판매 지수도 나왔잖아요. 네, 김경훈 PD. 그렇죠. 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조금 아까 미국 네. 신규주택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 좀 예상치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를 네, 했다고 해요. 맞아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한 예상치는 오히려 하락을 하는 6.4% 정도 네. 하락이었는데 6.2% 상승한 것으로 지금 꽤 발표가 괴리가 돼서 크네요. 네, 지금 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지금 10년 내 최고치를 또 기록한 것이라고 해서 또 고무적인 가치가 있는 수치인 것 같고요. 지금 이 뉴 홈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0월까지 3개월 동안 계속 상승해 왔다는 점을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신규주택 판매 지수가 6.2% 상승으로 좀 상당한 갭으로 나왔다는 점,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골드에 대한 의견 말씀할 때 달러 인덱스 부분도 비교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역시 골드에 대해서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1부에서는 저도 쉽사리 좀 업을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업에 대한 거는 좀 약간 매수적인 관점이 어떨까라는 의견에서 네, 업을 들었습니다. 1290 초반대에서 저는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에서 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네요. 1294달러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1292 또는 뭐 3, 뭐 그 가격대에서도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1300달러 뭐 가까이 이내에서 매수 접근 유효해 보인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마스터님, 네, 어떠한 의견이셨죠? 네. 네. 저희는 우선 거래는 골드는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선 주력 그림들이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달러 인덱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가에서 반등을 오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추세를 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달러가 깨느냐 못 깨느냐의 상황에서 얘네들은 보합을 띄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매도, 그 다음에 아래 매수,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골드 손대지 말자. 얘네들 돌파할 그래요? 건데 얘네들 보면서 할 거다. 그러면 달러가 강해지면 안전자산이 강해서 강한 게 아니죠. 달러 지지력에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질 때도 얘네들은 눈치 보는 거고요. 달러가 올라가도 같은 안전자산으로 묶여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안전자산에서는 달러 이슈로 올라가는 거고요. 눌림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밀릴 때는 또 안전자산 때문에 밀린 게 아니죠.
근데 안전자산이 아닌 유로에 대한 고가 행진에 의해서 밀린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아래 갇혀서 샌드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골드를 위아래 매도를 쳐서 우리가 수렴보합을 먹을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얘네들 돌파했다 그래서 얘네들 그러면 채널이냐? 뭐 지금 구간까지 채널이죠. 근데 얘네들 돌파했으니까 날아갈 거냐? 그런 걸 보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골드는 오히려 방향성을 보는 건 별로 안 좋지만 대신 뭐 넘어갔으니까 얘네들 뭐 상단부 보고 상단부 제약에서 채널을 보고 계속 보합은 볼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골드는 뭐 관점은 약간 애매모호한 관점이고 이슈에서 멀어진 애들이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을 앞두고 달러 인덱스가 낮아져요. 그 다음에 지지력에서 오늘 반등을 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 보합 뛰다가 추가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여력을 볼 거고 달러가 강해도 얘네들 골드는 같이 강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달러가 약하다 해서 같이 얘네들이 약해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보합에서는 싸우되 돌파하는 걸 쫓아가거나 방향성을 보는 건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 골드에 대한 적극적인 매매는 별로 권장하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오늘 이후부터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골드에 대한 뷰는 또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네네. 해주셨잖아요. 일단 좀 현재 포인트에서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자, 일단 3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자, 지금 3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P 500에 대해서는요, 2600선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데 2600 3.5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6418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상승 전환한 이후에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요, 1.1945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0.04% 지금 음봉으로 조금 전환이 된 부분이고요. 초반의 강세에 비해서 많이 상승폭이 전환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1294달러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67까지 밀린 상황으로 전거래일 대비해서 2.20% 빠진 가격대라는 점 다시 한번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세 살펴드렸는데요.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상담을 주셨는데 저희가 또 앞서서 현재 흐름 맞는 실시간 리딩으로 인해서 잠시 조금 미뤄졌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시청자님, 저희 지금 신세계 TV 켜시고 계시나요? 예, 켜놓고 있는데. 아, 그러면은요, 그 음량만 줄여주시고. 예, 여보세요? 네, 음량만 줄여주시고요. 전화로 저희 목소리를 들으시고, 화면은 TV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전화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음량을 좀 줄여주시기 바랄게요. 예. 네네. 지금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잠시 좀, 네. 조절이 됐나요? 예, 음량을 줄였습니다. 네네, 잘하셨습니다. 저희 전화로만 일단 목소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 쪽에 상담 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아, 겨울철에 핫한 천연가스 투구자 매수 보유 중인데요. 아, 네네. 이게 올라갈 생각을 안 해서. 아, 그래요. 예, 몇 월물로 지금 어떤 지금 가격대 들어가셨나요? 1월물로 매수 잡고 있습니다. 아, 네. 매수하신 가격대가 어떻게 될까요? 3.082. 아, 3.082에 매수로 들어가셨고, 현재 보유 중이신데 2개 계약 실으셨다고요? 예. 아, 네. 지금 보유 중인데 계속 빠지고만 있어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쪽에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네, 오늘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는데 혹시 선재 마스터님의 팬이신지? 굉장한 팬이죠. 아, 그래요? 오늘 정말 저희 쪽에 상담 잘 주셨네요.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먼저 인사 나눠볼까요? 예, 영광입니다. 네.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잘 봐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네, 우선은 그렇죠. 겨울이라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월요일이라서 큰 흐름들은 아직 느껴지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두 가지 먼저 보고 네. 차근차근 큰 것부터 보고 좀 상황 좀 포지션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 좀 결정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30분하고 120분 봉 두 개를 방금 말씀 듣고 열어봤었습니다. 우선 30분 분봉에서는 우선은 이제 저항들 18일, 그 다음에 22일 추세 저항을 맞고 아직은 혼주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급락한 부분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등의 여력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하나 아직까지 뭐 전반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은 아직 아니고요. 패턴은. 하지만 지금 갭 상승으로 돌파를 해서 지지력들을 좀 전에 봤듯이 볼 수 있는 자리고요. 우선은 지금 하방이 다 끝난 상태에서 돌리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아직은 지금 상태에서는 뭐 아직 확연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하지만 그때 예전에 저희가 분석해 놓은 게 이거였었습니다. 지금 밀린 구간들이 얘네들 이제 저항들, 단기 저항점들 보고 밀린 건데 아직 이제 저가를 완전히 깨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틱에서의 작은 흐름들 오늘 월요일 날 반등 여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우리는 뭐 저가에서 눌림에서 매수는 한번 잡아도 된다고 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 전체적인 보합이 든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얘네들은 뭐 포기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대신 아직 돌파 여력이 없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얘네들 지지되는 여부를 더 봐야 되는데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큰 흐름들이나 돌파 목표에 대한 그림들이 눈에 특별히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308 3.08이요. 3082 네. 3082라면 지금 이 구간이죠. 막혔던 구간 잡으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일봉상에서 보시자면 뭐 23일, 그 다음에 20일, 그 다음에 6월 30일.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한 이번 수요일까지는 좀 지켜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850선 라인들, 네, 이 구간들, 에서 지지력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틱에서의 반등 여력들을 노려야 되는데 지금 판단하기는 게 아직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그 돌파하겠다는 신호도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 종목은 만약에 이런 거 될까요? 서울경제 전화를 하시면 제가 방을 하루 정도 오픈을 해드려서 얘네들 자리를 따로 봐드리고 싶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우선은 네네 전화를 한번 주시면 제가 무방이 아니라 얘네들 유료방을 한번 열어서 추가적인 그림이 네 추가적인 그림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결론적으로 보자면 2885선 깨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시청자분 괜찮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단지 돌파가 아직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력들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크루도일하고 어느 정도 연동돼서 얘네들 봐도 되는데 힘이 좀 더 약한 상태죠. 그리고 오늘 구간에서 약간 밀린 상태인데 지지력은 아직 확보하고 싸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돌파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한마디로 그냥 보합인 거죠. 30분 분봉에서의 지지력과 30분 분봉에서의 지지력과 네. 그렇죠. 얘네들 지지력과 그 다음에 상단부 저항을 두고 있는 이 구간 내에서 아직 막혀 있어서요. 추가적인 그림들이나 얘네들 제스처가 나와야지 저희가 판단하기가 더 낫고요. 한마디로 큰 그림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뭐 버리거나 아직 두려움에 떨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단지 그 잡았던 구간들이 원체 강한 저항점이기 때문에 네. 아마 3050 때들 오면 이 추세 저항들 그러니까 한 4월 달부터 그러니까 겨울이 끝나고 나서 지지가 한번 됐다가 돌파된 뒤에 다 무너졌었잖아요. 이 구간들이. 그래서 거기서 추가적인 겨울 이슈를 보고 이걸 잡으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저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오면 한 계약은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저가 뭐 2,900선에서 다시 재진입을 해서 노리는 그런 매수를 보셔야 되고 지금 구간에서 아직 결정 안 났는데 얘네들 버리라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네. 아직
지지력들 지키고 있는 구간들, 이 아래 구간들 지키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저라면 매수를 하나 들어가서 분할로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은 우선 보합권 저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직은 돌파를 좀 더 보시고 며칠 뒤에 추가적으로 뭐 지표 발표 열리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 섹터들을 움직일 때 그때 다시 한번 큰 그림들 여력들이 있는지를 제가 봐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얘네들은.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네. 네, 지금 매수로 들고 계셔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에 좀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일단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좀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고, 뭐 이제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에 또 재고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후반으로 갈수록 시세가 나올 수 있고, 아직은 좀 지지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감사합니다. 명확히 네.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청자님. 그 TV 보고 계시겠지만 우선은 얘네들 보합 구간들 6월 달부터 지켜줬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이 그 추세 상단부 저항이라도 받으라고 계속 얘네들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뭐 크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얘 박스권 하단부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중심 자리까지 가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길게 보자면 아직은 얘네들이 뭐 위험하다, 아니다 이렇게 보기 힘들기 때문에 다시 힙소 주고 저가 지지력에 끼어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보합에서 네네. 약간 높게 잡은 게 문제지 지금 상태에서는 뭐 하나 중간에 빠져나오시고 다시 저가에서 다시 진입하시고 나머지 하나로만 그냥 길게 째시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거나 완전히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 눈이 펑펑 안 왔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그게 되려면 이 큰 흐름들, 박스권 흐름들 뭐 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가에서 좀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어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좀 답답하실까봐 마스터님이 정말 꼼꼼하게 짚어드렸거든요. 네,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좀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일단 신세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참,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네, 시청자님. 그 선재 마스터님 아침 방송을 몇 시에 하는 건가요? 8시 반에 보시면은 한 10분 정도 전략을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 서울경제TV 97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서울경제TV 예. 안에서 출발 중심 와이드 시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네. 채널은 그 지역마다 다르죠? 지역마다 다르고 또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편성표와 채널 가이드 안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확인을 해보시면은 각 지역별로 또는 각 회사별로 번호가 또 다르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꼼꼼하게 해주셔서 시간이 이렇게 먼저 빨리 갔어요. 자,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끝자리 1218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원달러 1,100원은 안 깨질 줄 알았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중단기 전망을 알 수 있을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일단 우리 원달러 환율이 왔습니다. 1,100원이 깨진 지가 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엄연히 말씀드리면 네. 원달러가 해외 선물은 아닙니다만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런 환율 기준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준비한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원달러 차트 자체가 지금 금요일 날 1,086원까지 하락한 모습이거든요. 네. 쭉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오늘은 조금 올랐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1,090원대를 하방 돌파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서 원달러 특히 이제 그 달러를 보유하신 분들은 좀 걱정이 많으신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추세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자체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느냐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그건 우리나라 경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수출 호조가 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무역 수지 흑자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그 북한 리스크가 감소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이 빠지고 수출 호조가 계속 지속되면서 자연스러운 이제 워낙 강세가 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뭐 예전에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다른 방송 저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1,100원대는 싸다. 네. 달러 투자에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1,100원 이하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원 달러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달러 인덱스, 즉 그러니까 원화 대비 달러의 통화 가치보다 달러 인덱스, 즉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함께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 시청자분께서 사실 무슨 뭐 수출입 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그 달러 투자 전망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네. 달러 인덱스 차트 일봉 흐름 자체는 9월 달에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국면이에요. 반등하는 국면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 약세를 보인 거거든요. 하지만 이 라인이 지지가 가능한 라인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자체가, 달러 가치 자체가 뭐 크게 하락을 하는, 뭐 그냥 뭐 친저가를 뚫는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통화 대비 워낙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러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신 시청자분들이나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어떤 유로화를 거래하거나 상품에 대한 상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달러 가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지면 상품 그냥 올라가요. 그럼요. 상품에 수요 공급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차원의 달러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라면 달러 인덱스 자체가 흐름이 깨지지 않았다. 전 오히려 지금 12월 금리 인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좀 더 높아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워낙 달러 중심적으로 상품들 간에 이어지고 또 그런 전반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마스터님, 네,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그러죠. 밀렸는데도 그 말씀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분봉상에서는 계속 추세 저항점들 뭐 11월 2일, 그다음에 11월 17일, 그다음에 24일까지 아직은 깨지지 않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일봉상에서 한번 볼까요? 일봉상에서 보시면 얘네들 그냥 얘가 채널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전반적으로 얘네들 수평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저 아래 구간, 위 구간부터의 그 지지력에서 그냥 멈춰서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구간들, 채널들, 그래서 이렇게 뭐 한 이틀 동안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추세는 깨지지 않았고 그냥 눌린 구간에서 뭐 약간의 더 눌림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이미 저가를 찍고 채널 하단부, 왜냐하면 이런 채널을 깨려면 엄청난 대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슈를 따라서 움직임이 아니라 달러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내수에 대한 그 호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 채널을 유지하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저가에서 지지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 20초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그 있죠, 이렇게 쌓이는 거. 그러면 얘네들 이거 아까 그 내추럴가스인데 네. 이렇게 보면 추세 저항에서의 혼조세 양상 이후에 이분이 저가를 낮추고 반등한 거라서 지금 제일 지루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 혼조세 때문에 지루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 그건 끌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원화 달러나 얘네들이나 추세 지지력 저항을 깨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황,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아도 나타날 시황이 있어야 되는데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지지 않고 추세 지지력에서 반등을 주고 그 그림들이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1,100원대가 깨지는 현재 흐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자, 그 부분도 현재 차트와 그리고 전반적인 시황적인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 정말 다양한 상담에 대해서 또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거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부 선재 마스터님과 그리고 해설위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어떠셨는지 들어볼게요. 네, 오늘 뭐 아까 하면서 유로하고 크루드 같이 핸드폰 매매 열심히 하다가 핸드폰이 꺼져버렸는데요. 참 아쉽습니다. 여튼 지금 월요일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근데 저번 주에 갔던 아이들이 대부분 변곡을 만들고 있고 그 주력이 지금 달러 인덱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미장이 열리면서 굉장히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하반 경직에
비용곡을 만들 수 있는 구간들을 월요일부터 지금 설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주, 저번 주하고 다른 흐름으로 전반적으로 흐름을 바꿔서 봐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좀 바쁘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크루드오일도 차익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재반등 이제 크게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 주하고 좀 다른 흐름일 거다 이렇게 보시고 나서 그다음에 수요일 정도 되면 지표를 기다리는 흐름으로 다시 보고 또 다시 배팅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빠지거나 올라간 애들은 그거에 한 30% 정도의 눌림 구간에서 다시 전략적으로 모색을 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 PD도 한마디 해볼까요? 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도 여러분께 즐겁게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한 날이었고요. 내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월 청문회가 있는 날이고 또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옐런의 고별사 연설이 있는 날입니다. 내일과 모레 또 이번 주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또 정확하고 재미있는 외신 기사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상큼해요. 네, 해설위원님은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보다 더 설레고 재미있는 해외 선물의 신세계 같이 함께 하셨고요.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크루드오일의 매도 지점을 정확히 말씀드려서 매우 뿌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신세계 2부 저희가 다양한 정보 이렇게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진짜 매일매일 이렇게 변동성이 있고 빠르게 흘러가는 해외 선물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효한 전략을 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계속해서 사랑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